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토트넘의 수문장 요리스 골키퍼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11년의 토트넘 생활을 정리하고 떠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리스의 후계자로 브렌트포드의 다비드 라야 골키퍼,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의 퀴빈 켈러 골키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수 영입 과정들이 있으려면은 새 단장 선임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새 단장과 새 감독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영국 현지 언론들에서 토트넘 새 단장으로 3명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타임스에서 11일자로 요리스가 그 사우디로부터 연봉 3배 인상을 제안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현재 그 요리스가 수령하고 있는 연봉이 10만 파운드인데요. 3배니까 뭐 30만 파운드 제안을 받았다라는 소리인 거죠. 다만 그 요리스의 계약 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선택이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첼시와 토트넘을 전담해서 맡고 있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맨로우 기자가 요리스가 오는 여름 토트넘을 떠난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기사를 링크를 건 건데요. 그 기사 링크의 제목은 어떤 거냐면요. 맨로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기사인데요. 요리스는 여름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고 라야가 잠재적인 대체 후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2년에 리옹에서 이적해온 프랑스 대표팀 골키퍼는 토트넘에서 350경기 이상 출전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본문을 살펴보면요. 요리스는 토트넘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골키퍼인 브렌트포드의 다비드 라야 영입을 준비함에 따라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러시아 월드컵 우승자인 요리스는 오는 토요일에 있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비롯해 시즌 마지막 2경기에 부상 후 결장할 것이고, 이와 함께 그는 이미 토트넘에서 마지막 경기를 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의 계약은 2024년 여름까지 이어지지만 이제 토트넘에서의 11년 체류 기간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1000만 파운드 미만의 초기 비용으로 리옹에서 합류한 그는 토트넘 최고의 연봉 계약자 중 한 명이고 팀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연봉 3배 인상 제의를 받았고 토트넘은 영입 명단 최상단에 위치한 라야를 비롯한 새로운 골키퍼 영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첼시의 관심 역시 받고 있는 라야는 토요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그의 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브렌트포드 소속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된다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려는 토트넘의 희망은 물론 잠재적으로 선수 스스로의 희망조차 꺾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라야가 이제 주말 토트넘하고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은 명성은 한층 더 올라가게 되겠지만은 라야의 활약 때문에 토트넘이 만약에 패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현재 유로파 리그도 힘든 상태인데 컨퍼런스 리그조차도 밀려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순위가 토트넘이 7위니까요. 근데 6위까지가 유로파 리그까지 가고 7위는 컨퍼런스 리그로 가게 되니까. 근데 빌라와 승점 동률이잖아요. 근데 골득시에서 7위이기 때문에 8위로 밀려나게 되면은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브렌트포드 감독 토마스 프랑크는 라야를 4천만 파운드, 하나에 약 640억으로 평가했고, 브렌트포드는 프라이부르크 골키퍼 마크 플레켄을 영입해 라야의 이적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레켄은 113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고 브렌트포드로의 이적에 대해 사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프라이부르크 단장 유헨 자이어는 플레켄이 우리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건 합법적이다. 그에게는 언제 다음 단계를 밟을까와 같은 타이밍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잉글랜드에서 그에 대한 관심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요리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과 2024년까지 계약을 맺은 프레이저 포스터가 계속해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라야의 이적료가 무려 그 4천만 파운드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데 골키퍼한테 4천만 파운드는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브렌트포드가 4천만 파운드를 고수한다면은 토트넘은 사실 라야 영입이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데일리 메일의 제임스 코언 기자는 뭐 위의 내용은 이제 요리스가 사우디로부터 3배 연봉 제의를 받았고 뭐 그래서 떠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이 뭐냐면요. 토트넘은 2천만 파운드로 평가받고 있는 리버풀 백업 골키퍼 퀴빈 켈러 영입에 흥미가 있다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켈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경에 그 풋볼 인사이더에서 여름에 리버풀의 이적 요청을 예상한다라고 기사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축약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리버풀은 켈러가 오는 여름 팀을 떠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버풀은 그의 이적을 승인해야 할까? 그는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확정할 수 있을까? 라고 한 건데요. 일단 뭐 요리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요리스는 토트넘 소속으로 공식 대회 447경기에 출전하면서 구단 역대 최다 출전 기록자로 남아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더라도 361경기고요. 이 역시 토트넘 구단 역대 최다 출전입니다. 참고로 2위인 케인은 315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토트넘의 전설적인 골키퍼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오랜 기간 주장직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번 시즌 요리스는 하락세가 심각합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으로 연결된 실수가 4회로 최다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식 대회를 전부 다 따지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4회로 다비드 데야와 함께 동률이에요. 데야는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두 골이 본인의 실수에 의한 실점으로 이어졌던 거였고, 이제 다른 경기들, 왜냐면은 맨유는 이번 시즌 4개 대회 우승에 도전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리그컵 우승은 차지를 했고, FA컵은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맨체스터 시티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유로파리그에서는 8강에서 탈락하긴 했었죠.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실수에 의한 실점도 많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트넘 새 골키퍼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라야는 이번 시즌 선방률이 76.4%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선방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당 선방 횟수도 4.1회로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거기다가 라야는 발밑이 좋은 걸로 유명한데요. 이번 시즌 패스 횟수가 1390회로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들 중에서는 최다입니다. 다만 라야가 우려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183cm의 단신의 키인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블랙번에 처음 입단을 했을 때 하브리그를 전전했어야 했어요. 그 임대를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라야가 의외로 공중볼 캐칭을 잘하는 편이에요. 실제 이 하이클레임스가 공중볼 캐칭 관련된 스탯을 얘기하는 건데요, 47회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들 중에서 2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우려점과는 다르게 나름 공중볼도 잘 처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켈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러는 알리송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의 골키퍼가 팀에 있다 보니까 컵 대회 전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와포드하고의 FA컵 3라운드 재경기에서는 무실점을 이끌면서 1대0 승리를 견인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더비 카운티와의 FA컵 3라운드에서도 선방쇼를 펼치면서 승부차기 끝에 4라운드 진출을 견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켈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유명세를 떨쳤죠. 리버풀이 리그컵과 FA컵 2개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특히 리그컵에서 아스널하고의 승부차기에서 1개의 선방을 기록을 했고, 또 이제 레스터하고의 승부차기에선 2개의 선방, 그리고 첼시하고의 승부차기, 이거 리그컵 결승전에서 우승 확정골, 그리고 이제 더비 카운티와의 이번 시즌 리그컵 경기에서는 승부차기에서 3개의 선방을 기록했던 겁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그 토트넘이 새 골키퍼를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결정은 새 감독이 내려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라야의 뭐 이적료가 비싸건 말건 뭐 이런 것과 별개로 말이죠. 거기다가 켈러 같은 경우는 리버풀 백업 골키퍼니까 좀 토트넘급에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 감독이랑 단장이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 이적 전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토트넘은 이미 새 골키퍼를 위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라야는 영입 명단에 이름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새 감독과 함께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리스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당장 새 감독과 새 단장 선임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나겔스만하고 어그러진 것도 단장 선임 문제가 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미 목벨 같은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브닝 스탠다드의 토트넘 전담 기자죠, 킬패트릭이 뭐라고 했냐면요, 토트넘이 새 단장 후보로 전 바이엘 레버쿠젠 단장인
팀 슈타이텐을 후보로 지목했다라고 제목을 올린 건데요. 여기 이제 뭐 본문 내용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슈타이텐 말고도 브렌트포드 단장인 리 다이크스와 그리고 또 이제 로마 단장인 티아고 핀투도 현재 새 단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그 나겔스만과 연계돼서 새 단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요하네스 슈포르스는 더 이상 후보군이 아니다라고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풋볼 런던의 또 다른 토트넘 전담 기자죠, 알렉스 디어골드 기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토트넘이 핀투 단장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올린 거에서요, 여기서 이제 킬패트릭과 다른 내용이 뭐냐면요, 다이크스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슈포르스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즉 슈타이텐, 핀투,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후보, 이렇게 3명이 단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맨로 기자도 거의 같은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일단 뭐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페에노르트가 토트넘 타겟인 아르네 슬롯을 잡기 위해 300만 파운드에 가까운 연봉을 제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내용은 슬롯은 페에노르트를 에레디비지의 우승으로 이끌었고 페에노르트는 슬롯을 지키기 위해 큰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본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슬롯을 데려오려면은 600만 파운드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당연히 그래도 토트넘의 연봉 제의가 페에노르트보다는 위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겔스만을 포기한 이후에 슬롯을 주시하고 있는 것 외에 엘리케와 접속했고 앙게 포스테코글루 셀틱 감독 그리고 또 이제 레버쿠젠 사비 알론소 감독을 고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본문에 이제 단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맨로 기자도 골드 기자와 똑같이 슈타이텐과 핀투 그리고 익명의 1인이 새 단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 사미 목벨 기자 역시도 기사 제목 자체는 맨로 기자랑 똑같은 거예요. 토트넘의 관심을 끊기 위해 슬롯에게 재계약을 제시했다. 다만 연봉은 조금 달라요. 맨로 기자는 300만 파운드에 육박하는 연봉이라고 했고 목벨 기자는 250만 파운드라고 했거든요. 뭐 250만 파운드도 300만 파운드에 육박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같은 연봉을 적은 걸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타이텐에 관심이 있고 핀투도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단장인 크레시에는 논의는 됐었으나 현재 슈포르스와 함께 유력 후보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주변인이다. 그러니까 뭐 기타 후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리 다이크스는 단장 후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이거는 이제 16일자 SNS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팀 슈타이텐이 3명의 토트넘 단장 후보 중 1명이고 리 다이크스도 현재 그 단장 후보군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현재 브렌트포드가 그를 탑 디렉터로 간주하고 있기에 중요한 비드를 해야 한다. 즉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목벨 기자랑 맨로 기자가 리 다이크스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이 위약금 때문이 아닐까. 레비 회장이 안 그래도 감독 데려오려고 해도 현재 그 위약금 지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단장까지 위약금 지불하면서 데려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반면 이제 슈타이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 무직인 상태여서 위약금 없이도 데려올 수 있고요. 그러면 슈타이텐은 누구인가? 일단 만 44세고요. 브레멘 스카우트 총괄 책임자를 거쳐서 브레멘 2군 단장과 브레멘 1군 단장직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스카우트 책임자를 거쳐서 레버쿠젠에서 스포츠 코디네이터직을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르츠나 탑소바, 프림퐁, 인카피에 등 젊은 재능들 영입에 관여를 했습니다. 비르츠 같은 경우는 만 16세였을 때 레버쿠젠 더비 라이벌인 쾰른 17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던 거를 데리고 왔었던 거였거든요. 다만 이제 그 슈타이텐 같은 경우는 스포츠적인 업무보다는 기술 이사로서 관리 역할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독일 쪽에서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로마 단장 핀투는 누구인가? 2017-18 시즌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피카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benfica 거상으로 유명하잖아요. 많은 재능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판매도 잘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제 2021년 1월 1일
로마 단장에 부임해가지고 현재 그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있는데요. 티아고 핀투는 현재 로마에서도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리드킨 로마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월드 클래스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호평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핀투 같은 경우는 선수 발굴과 또 이제 아카데미 선수 육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시즌에도 보베라는 새로운 특급 유망주가 등장해가지고 레버쿠젠하고의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그 보베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리 다이크스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 39세의 상당히 어린 단장입니다. 단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어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슈타이텐도 만 44세거든요. 젊은 단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칼리스 유나이티드와 버리 같은 하부리그 단장을 거쳐서 브렌트포드 이제 스카우트 팀장을 거쳐서 기술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하부리그에서 아이반 톤이라던가 지금 토트넘 이적서에 연결되고 있는 다비드 라야 같은 선수들을 발굴해내기도 했었고, 또 이제 뭐 타 리그에서도 망한 유망주에 가까웠던 야네트 같은 선수들도 데려오고 하면서 브렌트포드의 구단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기여도 했고, 또 이제 승격팀 돌풍도 이끌고 있는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다만 그 다이크스 같은 경우는 뭐 아마도 핀투나 슈타이텐보다는 조금 후순위라고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핀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단장이지만은 리버풀도 핀투를 새 단장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새 감독과 새 단장은 누구로 선임하게 될지, 그리고 또 이제 11년간 토트넘을 이끌었던 요리스 골키퍼의 후계자는 누가 될지 한준TV에서 앞으로도 해당 소식들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